제가 약대 도전을 결심하게 된 배경과 왜 약대를 갈 수밖에 없었는지 몇 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대 약대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도 다 비슷할 거예요. 첫 번째로 이런 도전에는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계획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디테일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은 결과를 확인하면서 디테일한 부분을 수정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를 퇴사할 당시에는 와이프 명의로 부업을 시작했는데 부업으로 시작했던 온라인 판매로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라서 그 정도면 됐지 만족하면서 약대 도전에 대한 생각은 미루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더 키울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온라인 판매에 문제가 생기면서 약대를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난 무조건 합격한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내 능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내가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없어진 피트 시험이었는데 피트 시험은 4과목이었습니다. 일반화학, 유기화학, 물리, 생물인데 화학이랑 물리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준비를 시작할 때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어도 자신은 있었습니다. 근거는 유명 1타 강사들도 전부 30대, 40대였으니까. 합격을 위한 계획을 세웠고 하나씩 도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라 생각했어요. 떨어지고 재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한순간의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본 성적표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17,000명 응시생 중에 1,000등 정도 했는데 대학 입시에 서류랑 면접 비중이 크니까 나이 먹고 1,000등으로는 합격이 안 되는 거였어요. 세 번째 시험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더 준비했고 암기 과목이라서 가장 부족했던 생물 점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7,000명 중 400등 정도 했어요. 전체 약대 정원이 1,700명 정도니까 이번에는 되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성적이 나오면 모의 지원을 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원서 접수 마감 때 전체 2등이었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대학이 기업도 아니고 면접에서 교수들 입맛대로 뽑는 게 말이 되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정한 대학 입시를 바라는 것은 무리구나 깨닫게 됐던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서류, 면접을 안 보는 대학이 있어서 그런 대학을 목표로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네 번째 시험인데 이때는 시험이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모든 준비가 다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트라인 점수대라면 한두 문제 정도는 운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실수를 해도 무조건 합격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시험에서는 170등 정도로 어디를 써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피트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서류와 면접에서 나이가 문제가 됐었는데 20년 전에는 이런 불공정한 입시가 없었는데 지금의 대학 입시는 완전 불공정한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없는 대학을 하나 썼고 최대한 면접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학의 원서를 쓰고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수능이라고 다를까요? 저는 지금 수능을 다시 봐도 의대든 약대든 합격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대가 공부 머리가 되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건데 직장 생활에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연구직 쪽은 그랬어요. 새로운 기술을 계속 공부해야 했었습니다.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런 도전을 할 이유가 사라져서 안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누군가는 그런 도전이 필요한 상황의 분들일 건데 수학, 과학 두 과목, 영어만 무조건 1등급을 잡아 놓으면 국어에서 한 번만 터지면 됩니다. 국어도 잘하는 사람들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수학을 잘했던 사람들은 수학과 과학은 비슷한 원리라서 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해할 거예요. 저는 몇 년 전 피트 시험의 결과로 제 생각에 대한 것들을 확인했었습니다.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러 번 하면 무조건 합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단계가 필요한 건데 준비를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대, 약대 들어온 친구들은 부모 덕으로 공부를 몇 년 더 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을 잘 하는 부모 덕을 본 거고 그런 부모들은 돈을 아끼지 않고 자식 공부하는데 밀어줍니다. 의대든 약대든 보낼 능력이 되니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대학을 다니는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기회 비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대생, 약대생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과외 시장에서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부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부업으로 사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런 것이 그 사람의 미래에 정말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술 먹고 노는데 시간을 다 쓰는데 대학은 사회에 나가서 편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대학 시절 배웠던 것들은 사회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직장인들은 대부분 공감을 할 거예요. 남는 것은 그저 학점과 학벌이죠. 전공도 안 물어봐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대학 시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 정말 많이 밀어주는 분위기예요. 도전할 수 있는 정부 정책 자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에 최적화된 것은 약대생이에요. 학점이 전혀 필요 없으니까. 약사의 일반적인 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전망이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목표와 계획과 실행력을 가지면 됩니다. 성공 확률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약대보다는 의대가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수능으로 온 약대생들에게 의대를 권하기도 합니다. 몇 년 뒤에 의사, 약사 전망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직종의 전망이 더 안 좋을 거예요. 의사, 약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에는 책임을 지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의사와 약사의 전망이 엄청 안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약대에 들어오고 약사가 될 준비를 하면서도 약사를 주업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부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약사는 약국을 부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계속하면서 약국을 운영하면 은퇴까지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뿐입니다. 저는 이것도 된다는 확신을 갖고 될 때까지 도전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될 때까지 열심히 도전하세요. 감사합니다.